여러분, 어디냐면요. 상위 13쪽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 오전 6시. 한번 시작해보죠. 이 개념은요, 사실 몰라도 돼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이걸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더라도 근데 이 방법을 해야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학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먼저 이 지금 극선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을 한 선분은 우리가 현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죠. 여기를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도 있을 건데요. 이 직선을 우리가 극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극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은 훨씬 이제 문제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가볼게요. 이 지금 이 점이 아무 점이 아니라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점을 그려줘요. 접선을 두 개 그려주면, 정신이 없어요. 접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요, 요 점들이 이제 접점이라고 했을 때요. 요 접점, 이 접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 이제 극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두 점을 연결한 지금 이 선분을 현이라고 한다고요. 그치? 근데 그 점이 접점인데 이렇게 연결한 직선을 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영어 정리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인데 이거 원래 구하는 방법은요. 이 방법을 지금 이제 제가 극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 공식을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요. 공통편의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이게 이제 접점을 지나는 원이 얘가 이제 처음에 있다면 이런 원도 있을 건데요. 그런 원이 있을 건데 무수히 많겠죠, 그치? 그리고 무수히 많다고 배웠잖아요. K가 마이너스 1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이 방금 주었던 원밖에 한 점, 얘를 원의 중심으로 잡아서 공통하는 이 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방정식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준 즉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이 지금 공통편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이 극선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이거 할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이 방법을 지금 쓰면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지금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원의 중심을 0,0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 두 점을 각각 a, b 그 다음에 c, d라고 합니다. 접점을 좌표가 a, b, c, d다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구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접점이고 지금 여기다 그치?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x 플러스 dy는 r제곱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접선 여기 접선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써보면은 cx 여기가 접점이니까 cx 플러스 dy는 r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접선들이 뭘 지나죠? 이 점을, 공통의 점을 지나요. 원밖에 한 점 얘를 지나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각각 대입을 해주면, 자, 해볼게요. 그러면은 C, X1 플러스 D, Y1은 R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A, X1 플러스 D, Y1은 R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정확히 이제
관점을 바꿀 건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 대입한 점이 x1, y1이고 여기도 대입한 점이 x1, y1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지금 얻어냈어요. 그러면 얘는요. 자, 지금 제가 다시 이제 바꿔볼게요. 자, 여기 지금 x1이랑 y1을 x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px 플러스 qy는 r제곱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c, d를 대입한 지금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괜찮나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여기 괜찮아? 그런데 여기도 봐보세요. 저희 똑같이 x1, y1을 xy로 바꿔주고 r제곱 px 플러스 qy는 r제곱이라는 이 직선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a, b를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이 똑같은 직선이 얘랑 지금 방정식이 똑같잖아. 얘가 누굴 지나는 거야? a, b도 지나서 얘를 만드는 거지. c, d도 지나서 얘를 만들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a, b라는 점, 요 점이죠. c, d라는 점은 여기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가 괜찮나요? 아이디어? 그래서 얘가 그러면 즉 어디를? 이 부분을 x, y로 이렇게 다시 바꿔준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x, y가 지금 여기가 x1, y1을 지금 넣은 건데 이게 지금 공통의 지금 점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바꿔주면은 우리가 일반화를 시킨 이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다시 바꿔주면은 봐봐 다시 여기가 x1, y1 자리야. 근데 내가 여기를 지금 이렇게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c, d를 여기다 넣어준 거지. 그 다음에 a,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어떻게 잡을 거다 우리는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왜냐면요. 잘 봐요. x1, y1, x1, y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임의의 점들을 대입한 거라고. a, b, c, 그러니까 여기를 x로, 여기를 y로, x, y 이렇게 바꿔줄 이 식이 뭐가 된다? 저 지금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기를 바로 찾을 거다?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지금 직선, 극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죠? 바로 원밖에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x1, x,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공통의 방정식을 할 때보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떻게 이제 푸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가 현재 지금 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원의 방정식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2,3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접점을 지나는 두 개를 연결한 이 선이 존재하는데 얘가 이제 극선이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얘의 그런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공식으로 써주면 여기가 2,3이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준 2x 플러스 3y 그러니 이렇게 찾으면 이제 정답이 돼요. 됐지?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근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원래는 뭐다? 이 원밖에 한 점을 원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접점들을 원이 있는 점으로 생각한 이런 원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이런 엄청 큰 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됐지? 그래서 이 원 찾아보면은 2,3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그 다음에 이제 R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원의 방정식은요. 처음에 이게 주어져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됐죠? 그럼 이 R을 찾아야 되는데요. 얘를 어떻게 찾냐? 여기가 R이죠. 여기가 접점이에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요. 자, 여기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 1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 2,3까지의 두 점 사이 거리니까 0,0 해서 그러면 4 플러스 9 해서 루트 13이에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은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13 빼기 1, 12여서 루트 12가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곱했으니까 여기가 12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요. 우리는 공통편의 방정식이죠. 지금 이 원과 제가 새롭게 만든 이 원의 공통편의 방정식이 결국 극선의 방정식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번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한쪽에다가 k를 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 k가 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결국 여기서 얘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해보면 여기 전개를 해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4 플러스 9 13 넘기가 플러스 1 는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도 넘겨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한쪽에 k배를 여기다 곱해주는 게 좀 편한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다시 또 어쨌든 둘을 더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는 게 좀 더 간단하긴 해요. 상관없었는데 편한 대로 해.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서 저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4x 곱했으니까 플러스 6y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가 이 극선의 방정식이다. 공통편의 방정식으로 찾아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이 공식이랑 똑같다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914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요 914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쳐낼 거냐? 이게 극선이구나 판단해서 바로 쓸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
괜히 다 풀었니? 어, 1분 뒤에 다음 유형 넘어가 보자, 그러면. 마플 개념이 3번 어디냐면요. 418페이지입니다. 풀어볼게요. 지금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이 1,-3이고 반지름 2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림 그려보죠. 이거 그려주고 여기가 1,-3 반지름이 2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랑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직선이 이제 어쨌든 오른쪽 위로 가는 여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여기 그려볼게요.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리냐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부여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 거리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정확히 찾아줘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밖으로 그려서 하나, 이제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고 해보죠. 네. 그럼 또 그때 맞춰서 나올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나, 어차피 지금 우리가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편한 방법으로 잡아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겹치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보기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P가 이렇게 돌 거예요. 그렇죠? 괜찮지? 그러면은 최소일 때는 언제일 거냐? 봐봐요. P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는 여기가 더 작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언제나 지금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점으로 잡힐 때 여기 이 교점으로 잡혔을 때가 P가 여기로 잡혔을 때가 최소가 돼요. 그러겠죠? 이 거리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는 이제 점 P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점점 거리가 점점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여기서 정반대 일직선 정반대인 이 점으로 P가 잡혔을 때가 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는 게 편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을 찾기가 굉장히 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원의 중심의 좌표. 왜냐하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2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를 찾아내면은 여기서 반지름 2를 빼면은 최소가 될 거고, 그렇죠? 2를 다시 더해주면은 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지금 직선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니까 저 뒤를 이제 D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D. 그럼 이제 D는 루트 예제곱이니까 5분의 각각 대입하면요 1 반 3이니까 3 25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5가 돼요. 여기가 5니까요 5에서 2를 빼주면 최소값 3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제 반대로 2를 더해주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밑에를 한번 풀어보죠. 어? 발표는 예. 반지름이 맞죠? 잠깐만요. 1 알파 3 12 20이구나. 4죠. 네, 4에다가 2를 더하니까 6이고 빼주니까 2 사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지금 923번 풀어보자.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네, 저물좀 마셔도 돼요. 네네. 마시고 싶어요. 거의 다 했어, 예린아? 네, 쓰고 있어요. 어.
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요. 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원 하나랑 먼저 직선의 관계, 이렇게 원 하나, 직선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직선이 아니라 원 두 개를 가지고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좀 정리할 테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왼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먼저 세 개를 가져온 겁니다. 됐죠? 그럼 왜 그렇게 가져왔냐면요. 이 경우는 지금 교점이 없어요. 얘도 교점 없고 얘도 교점 없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교점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이 여기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런 것들을 물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끔 보통은 이래요. 90%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쓸 거냐? 그다음에 일단 두 원의 반지름을 R이랑 R'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이, 원이 두 개니까 중심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의 거리를 이제 D라고 이제 잡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얘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D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요, R'으로 잡으면 여기가 이제 R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원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치? 그러면 반드시 이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이 반지름의 합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괜찮나요, 여러분? 그렇지? 정세영 대표님 여기까지. 그래서 이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이 경우는 뭐냐면요. 원의 중심이 서로 일치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안 맞아. 그러니까 즉, 이 한 원에 다른 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요. 자, 중심이 일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뭐가 된다? 0이다. 이런 조건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입니다. 여기 6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중심이 이렇게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죠. 여기를 R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됐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가 원의 중심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R'에서 R을 빼면 써볼게요. R' 두 원의 반지름의 차 얘가 반드시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가 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D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그 다음에 이 지금 세 가지 케이스가 교점이 없는 경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교점이 존재를 하는데 교점이 한 개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그러면요 한 개 있으려면 이렇게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 두 개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한 점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원의 중심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 둘을 연결한 이 길이가 D가 됩니다. D. 그런데 여기가 반지름 R로 잡았고 우리는 R'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교점이 하나인 경우. 그렇죠? 이 경우는 R과 R'의 합이 반드시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첫 번째를 여기를 비교하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두 원이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의 지금 간격이 있을 거라.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합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둘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랑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요. 항상 이렇게 지금 접하냐? 그게 아니라 만나냐? 접하냐? 그게 아니라 이 원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그게 이제 몇 번이냐면은 4번이죠? 4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원 이렇게 그려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공유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렇지? 그럼 자, 여기 원의 중심 있을 거고요. 이 작은 원에. 얘도 뭐 원의 중심이 이쯤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지금 이대로 이렇게 연결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가장 큰 원이가 R 프라임 이렇게 잡고, 이 원의 중심, 지금 여기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여기죠. R이. 요 점은 지금 공유한 점이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여기가 이 작은 원의 중심이고 이 큰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이 길이가 뭐다? D가 돼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까는 봐봐. 아까는 지금 이렇게 안 만나는 거예요. 중심이 서로 다를 때. 그러면 지금 교점이 없으면 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은 이 길이만큼의 차이가 남기 때문에 얘보다 더 크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얘가 이렇게 지금 붙어버리면 이 길이가 사라지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주면 반드시 뭐가 된다?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는 더하고 바깥에서 만나면 더하고 안에서 만나면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깐만 냅두고. 여러분 그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뒤로. 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공통 접선이란 개념이 나와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공통 접선. 이 여기 주어져 있는 그림들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접선이 얘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얘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원을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바깥에서 지금 접하기 때문에 얘가 그 중에서 공통 외접선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여기 하나 있다는 건 여기도 하나 있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아까 제가 바깥에서 접해서 외접선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이런 애도 있겠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면서 동시에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렇지? 이런 애가 있으면 더 말이야. 그래서 얘가 내접선이 돼요. 얘도 그럼 당연히 두 개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괜찮지? 자, 그럼 그 다음이에요. 잘 봐. 자, 여기 5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큰 원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접선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안에 들어가는 원이랑 또 접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는 접선, 얘는 이 작은 원에서는 접선인데 큰 원에서 바깥 원에서는 접선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통 접선이 없어요. 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수를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우도 이렇게 지금 그려주면은 얘한테는 접선인데, 그렇지? 이 바깥 원에 대해서 접선이 아니니까 여기도 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볼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버리면 절대 공통 접선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경우 여기 점이 지금 공유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 선만 유일하게 공통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김민기 씨 일어나자. 네. 그래서 다시 여기는 지금 공유점이 하나잖아.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유일하게 공통 접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여기랑 여기를 정확히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바깥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접선이 이게 하나 있겠죠? 요거 아까 여기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있죠?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공유하는 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3개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이 지금 공통 접선의 길이까지 찾아야 돼요. 지금 개수 찾았지? 마지막으로 이 길이까지 찾아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봤어? 자, 여기 이 경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아까 공통 외접선, 내접선 있는데 외접선부터 먼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접점이에요. 여기가 접점이에요. 됐죠?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길이를 찾아주는 게 공통 접선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아까 그 접선의 길이가 뭐였냐면은 한 원에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에서 이 한 점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접선의 길이였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 접점은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 밖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 형태로. 그치? 원과 점, 원과 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보면은 얘가 원 밖에 한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접점이 되니까 이 길이가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 오른쪽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반대로 이 접점이 뭐가 돼요? 지금 원 밖에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여기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공통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해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에 연결하면 반드시 뭐가 돼? 수직이 돼. 여기도 수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조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니까 이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주어지겠죠. 여기가 R'이었고 여기가 R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길이랑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면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사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렇지? 그럼 여기를 L이라고 잡으면 여기 접선의 길이를 여기도 똑같이 L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 수직이고요. 그런데 그럼 이 길이는요, 이 길이, 얘는 이 반지름,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뭐다? 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R' 빼기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길이 찾았고 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은 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푸는 방법이 천천히 해리 여기서 이겨내지. 자,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네네. 봤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 봤어? 공통 외접선 했지? 아니야. 외접선의 길이도 할 건데 제가 이거 일단 지우고, 왜요? 문제 하나 풀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넘어가 볼까요? 4번 마지막 유형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범위 마지막이다. 선생님, 네. 저희 예상 시험 범위가 대칭 이동까지예요. 너네 둘은 대치 이동이어서 따로 한 타임 잡아서 해야 돼. 오늘 할까? 아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잘 봐. 지금 구원이 주어져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이다인데 왜 접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접한다라는 말은요. 점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바깥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각각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의 합이랑 같다. 이 지금 조건을 써주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얘부터 이제 먼저 표준형을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얘랑 얘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를 더해줘야 완전 제곱이 되죠. 4 여기 0배 더해주고 여기는 9점 더해서 여기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더해 9니까 16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자 x제곱 마이너스 2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k 넘기면 마이너스 k인데 어차피 1 더했으니까 2 마이너스 k 자 그래서 각각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점을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점이나 찍어줄게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어가지가 잡고 두 번째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얘는 점의 각도가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얘는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주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돼서 4래요. 그럼 여기는요 루트 2-k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 이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중심 사이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로 찾았어요. 좌표를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4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5가 돼요. 그러면 5에서 4를 뺐으니까 이 길이가 1이 돼요. 양면 제곱을 해서 2-k는 1이다. 그래서 k는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놔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치? 그림 제발 그려주세요. 너는 미술 가르친다면서. 자 그럼 926번 지금 빨리 적용해보세요. 그 다음 유형 바로 이제 이거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역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6월 6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루 쉬어요. 아 근데 원래 쉬는 날이긴 해요.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안돼. 시험 기간이야. 안돼. 쉬는 건 안 되고 6시는 좀 많이 힘드니? 네. 다들 좀 상태가 안 좋고 저 진짜 필요. 한 10시. 10시? 9시면 어때? 9시면 9시도 살짝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10시?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앞으로 10시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뭔가 할 때.
6월 6일에 10시. 우리가 이제 고쟁이를 나갈 건데 화요일부터 밀려 있다. 그러면 6월 6일에 또 일단 오늘 마플을 끝내고 가고 싶어. 오늘 나간 진도 말고 밀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마플 교과서, 쌤비, 그 다음에 고쟁이 3개를 다 들고 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4번에 2번 풀어보죠.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표준형으로 다 줬어요. 근데 좌표를 보죠. 0,a 반지름이 루트 3이. 그다음 여기는 b, 0. 그다음 반지름이 2루트 3. 여기까지 지금 찾아줬어요. 그런데 내접을 한다고 했거든요. 내접. 어쨌든 접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점이 하나예요. 그럼 아까 우리 교점 하나인 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 이렇게 하나. 그치? 두 개인데 내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외접이죠. 바깥으로 접했어요.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제가 그래서 반지름을 찾은 거예요. 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커요. 반지름의 길이가. 아, 얘가 바깥 원이고 얘가 이 안에 지금 접하는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요, 자 지금 여기 원의 중심 그래요? 여기가 그다음에 0,a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 b,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점이에요. 접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 세 개의 점을 연결을 해주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가 d죠. 그치?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전체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여기가 반지름, 얘의 반지름이 2루트 3이죠. 2루트 3. 근데 여기도 반지름이잖아요. 작은 원의 반지름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준 게 d죠. 그래서 루트 3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무슨 말을 했냐. 내접한다고 했을 때 지금 a, b 점 a, b가 그리는 지금 도형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점들은 이 각각의 원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랜덤이란 말이에요. 왜? a, b가 지금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의 지금 a, b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뭐는 고정이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루트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원의 중심을 이렇게 두 개 찍어요. 그래도 뭐가 된다? 루트 3이라는 소리고 이렇게 여기 있다 라고 찍어도 루트 3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찍어도 반드시 이 거리는 루트 3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괜찮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써주면요 0 빼기 b의 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얘를 순서를 바꿔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인데 그게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족을 해요. 뭐가? 점 a, b가 이 관계식을 만족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이 형태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다. 여기 괜찮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a, b가 원래는 지금 이 두 점 b, 0과 0, a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다 라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 식을 지금 우리가 얻어냈는데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반드시 a, b고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을 거라고. 근데 반드시 뭐다? a, b가 이 식을 만족을 하는데 이 식은 사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라는 원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반지 루트 3이 루트 3이죠. 이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이 a, b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샌드위치 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다? 그러면 결국 이 a, b가 만들어내는 도형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이 된다는 거고.
이 원에 지금 뭘 구해라?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레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반지 루트 3이니까 2파이 r이어서 정답은 2 루트 3 파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928번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네, 928번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 927번의 공통 접선의 개수는 아까 했던 유형인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928번부터 해보세요. 서로 그 위에 것도 왜 처음 다음 문제 여러분 928번 한번 풀어보죠.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이 있다. C1, C2란 두 원이 있는데 둘 다 반지름의 길이가 1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제 각각 원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제 작품을 그려서 지금 C1이라는 X축에 접하면서 움직인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접하면서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뀌는 거죠? 원의 중심이 바뀌어요. 반지름 1로 고정인데. 그런데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접하는 거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그려주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 1인데요. 즉 뭐다? 이 원의 중심들의 y좌표가 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x좌표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a, 1이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여기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y축.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그려줘요.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반드시 1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의 중심이 이 지금 선을 계속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치? y축에 접하면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 원의 중심에 x 좌표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근데 y좌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b가 오죠. 그래서 그러면은
b의 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얘를 그래서 0, 1, B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되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두 원이 외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외접.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보죠. 외접하는 경우 하나 그려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외접을 하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한 점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점이 이제 P다.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고 했을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그게 이제 P파이다. 30P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점의 좌표가 1, B였고요. 이 점의 좌표가 A, 1이에요. 그러면 외접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의 길이가 이렇게 연결하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반지름의 합인데 반지름이 1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여기가 뭐니까 1대1 내분, 즉 중점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P의 좌표가 몰라요. x, y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다? 얘와 얘의 합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x가 2분의 뭐다? 지금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P의 y좌표 y가 2분의 b 플러스 1이다 라는 이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점 P가 지금 여기 외접을 했을 때 지금 여기 교점인데 얘들이 만들어낸 도형의 지금 길이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줘야겠죠. 그죠? 일단 관계식까지는 얻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여기서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한 30초 뒤에 해볼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찾았습니다. 일단 P의 좌표까지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P의 좌표가 x, y인데 얘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는데 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뭐가? 외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써보죠. a-1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b-1의 제곱. 얘가 이 거리가 2예요. 1 더하기 1이니까, 그치? 2의 제곱 4. 이 관계식을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지금 찾아낸 거예요. 여기가 됐지? 그런데 점 P의 X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2를 곱해주고 1을 넘겨줘요. 그래서 A가 뭐로 바뀐다? 2X 빼기 1이 돼요. 그럼 같은 논리로 B는 2Y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A, B가 뭐를 지금 만족하죠? 이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괜찮나요, 여러분? 아이디어? 그러면 집어넣어 주니까 이게 자체 방정식이야. 이따 할 거야, 또.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x, y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x, y가 의미하는 게 점 P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걔네들이 만들어낸 도형 방정식이 이 형태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점 P가 만들어내는 도형이다. 이렇게 지금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2로 묶으니까 2의 제곱이 4잖아. 4에 x-1의 제곱, 4에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4로 나눠줘요. 4로 이렇게 다 나눠줘요. 1.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점 P가 만들어주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
아 지금 원이구나 이렇게 돼요.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에 전체를 다 할 거니 아니면 전체가 아니니 이것까지 따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잠깐만 한 10분 쉴까요?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게. 일단 여기가 됐지? 네. 자 지금 주무시는 분 빨리 주무세요. 잠깐 멈췄다가 봐봐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그쵸? 다시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원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A와 B 그치? 각각 원의 중심 A, B 얘네들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한번 여기를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 봐봐.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오케이. 자 그러면 X축에 접한 얘가 있을 건데요. 여기 10원. 그러면 지금 여기 1,1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1,1.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런데 얘랑 이 C2라는 애는 Y축에도 접하지만 동시에 이 C1에도 외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우리는 여기가 아까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지금 1,B로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1,B. 그럼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 B는 최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B는요. 여기 길이니까 이 길이랑 같죠. 그래서 1이어서 B가 3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A와 B의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고. 그렇지? B는 3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노란색 원, 이 C2는 Y축에도 접하면서 얘랑도 접해야 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갖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Y축에도 접하면서 이 원에도 접하니까 이 원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아이디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접하겠지. 여기도 접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접하는 식으로.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원이 이제 내려갈 건데, 얘가 아까 1,1로 올 때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C1이 되고, C1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고, 지금 C2라는 이 원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해야 이 C2 기준으로 봤을 때는 Y축에도 접하면서 동시에 C1이라도 접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여기 괜찮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어디? 1까지 된다라는 거야. B는 지금 1,B였는데 얘가 1,1이 될 때까지니까. 그래서 B의 범위가 뭐다? 1 이상 3 이하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요. 자, A의 범위도 A는 지금 원래 이 점의 중심이었는데 C1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A가 1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A도 1부터인데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갈 때만 지금 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C2라.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도 2를 더해줘서 1 더하기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3까지다. 그래서 이 A, B의 범위를 따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왜 찾아야 되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도형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러한 관계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A가 1에서 3까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니까 1부터 넣어주면 2분의 2니까 1이에요. 이때 X의 범위가 1 이상.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4니까 2예요. 2이야. 여기도 1 넣어주면 1 이상. 그 다음에 3이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 2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은 이제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은 그러면 지금 1,1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점이죠. 원이죠.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여기가 1,1이고. 됐지? 그런데 얘가 X가 1에서 2까지고 Y도 1에서 2까지. 봐봐. 1에서 그럼 여기가 2겠죠.
x가 1에서 2까지야. 동시에 y도 1에서 2까지야.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줘서 x도 1에서 2, y도 1에서 2면 어디만 해당하죠?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니? 심지은 괜찮아? 여기 다시 한번 봐봐. 봐봐. AB 범위를 찾았잖아. 이 관계식 통해서 x, y의 범위를 찾았다고. 1에서 2. 그래서 이 원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진다.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고. 그런데 x의 범위가 1에서 2까지면 1에서 2까지고, 그치? x의 범위, y도 1에서 2가 이 범위. 그럼 공통 범위니까 원의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원의 둘레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뭐지? 그래서 그러면 전체 원의 둘레는 여기 반지름이 1이니까 그래서 원의 둘레가 2파이가 돼야 돼. 2파이 r이니까 이 전체가 2파이인데 거기에 몇 분의 1? 4분의 1이라고. 4분의 1을 곱해주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금 이 길이는 전 P가 만들어낸 이 도형의 길이가 이만큼밖에 없다고.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P파이다 라고 현재 주어졌으니까 P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라지 P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30P는 그래서 정답은 15다. 이렇게 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나오면 이게 일반고 여러분들 현재 학교에서 현재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창문용어 이런 거 잘해요.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것 같고 뭐지? 8시 되면 제가 커피를 살 테니까 조금 힘내세요. 927번 풀어봅시다. 927번 풀어봅시다. 927 풀어봐. 빨리 붙어. 세사하고. 소희 어디 가니? 갔다 와요. 두 원의 관계를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도 한 번 쉬었더니 좀 나아요? 잠이 확 깼어요. 뭔도 안 좋죠? 네? 너안 자는데도 괜찮아? 네. 그래? 잠은 더 졸리던데요. 어, 927 다 푼 분은
앞에 잠깐 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소문이 오면은. 작년에 어떻게 했지? 작년에 밤 10시에 수업 끝나고 그러고 10시부터 남아서 한대. 배고프대. 치킨 사주고 새벽 2시쯤 와. 먹고 아침 8시에 근데 6시까지 깨 있는 건 확인했어. 5시인가. 그러고 저는 이제 집이 바로 앞이어서 아침 수업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 씻고 오겠다. 잠깐 씻고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 다 이거 자고 있어. 그래서 그럼 이제 927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풀준형이니까 마이너스 1,0 반지름이 1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풀준형 바꿔줘야 돼.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지금 9를 더했거든요. 9 더하고 여기도 9 더했죠. 18 더했는데 2를 넘겨 16. 이렇게. 그래서 3,3이고 반지름이 4다.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한다? 두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이제 찾아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가 이제 D죠. 근데 반지름의 합보다 얘가 더 크면은 이런 형태고, 그렇지?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를 안 했거든요. 이제 그거 이따가 이제 설명해볼 테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은 4죠. 4제곱 그러면 5. 그 다음에는 16 더하기 9 루트 씌우니까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5가 돼요. 그러니까 두 중심 찍어주고 이 거리가 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이고 4니까 둘을 더하면 뭐가 돼요? 5가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다?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금 둘을 연결해서 여기가 5고 반지름이 1이고 얘가 4니까 둘의 합이 같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외접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공통 접선이 1개, 2개, 여기 3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니까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림을 정확히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주셔서 419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이거 하나를 안 했어요. 지금 3번이에요. 3번. 이번에 교점이 2개인 경우를 안 했거든요. 조건.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다 왔어? 봤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렇게 안 만나. 그러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제 D라고 했을 때요. 얘가 이 반지름의 합보다 커야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서 접하면 얘 지겹지? 여기가 D죠. D는 R과 같아. 두 반지름의 합의가 같아.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겹치는 경우, 두 원이 겹친다. 즉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통의 방정식 이런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여기가 현재 D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왜? 이 점이 이 작은 원에 대해서도 원 위에 있는 점이고 큰 원에 대해서도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R이면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R'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얘가 뭐예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되니까 그러면은 짧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크다. 맞지? 그러니까 D가 R 플러스 R'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반지름이 봐봐. 여기
이거 얘는 하나 더 찾아야 돼. 잘 봐. 여기도 R이야. 그치? 여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R 프라임이야. 그러면 R 프라임 이렇게 된다.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R 더하기 R 프라임이 D보다 큰 건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을 뺀 거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여러분? 여기까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마플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숙제 체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숙제는 끝까지 터프가 부담이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쌤비를 잠깐 꺼내볼까요? 영상 끊고 해야겠다.